친일99 친구들아, 최근에 한국 뉴스들이 아주 난리가 났지? 평소에도 뉴스마다 반일 코너 하나씩 꼭꼭 집어넣으면서 대국민 반일 선동의 큰 축을 담당하던 한국 뉴스들이었는데, 요즘 이 분위기에다가 광복절까지 다가오니까 아주 한국 뉴스들이 무슨 BTX 만난 팬클럽 여고생들 마냥 아주 흥분이 극에 달한 느낌이야.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눈에 띈 우리 YTN 뉴스를 한번 같이 보자. 짜잔! 제목이 아베 코앞에서 노 아베 외친 일본 시민들. 일본 시민들이 아베 코앞에서 노 아베를 외쳤대. 무려 일본 시민들이. 와, 세상에 얼마나 아베가 나쁜 놈이면 같은 일본인들마저 규탄을 할까? 이렇게 사이다 같은 뉴스는 어서 클릭을 해봐야지.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 집무실 앞에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히익, 아베 집무실 바로 코앞에 이렇게 모였다고? 대단하네. 집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이 총리 관저 바로 앞 교차로까지 이렇게 100m나 길게 서 있습니다. 와, 아베가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한테 아주 혼쭐이 났네. 그냥 쌤통이네. 근데 잠깐, 벌써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분명히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YTN의 똑같은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나? 아베 반대를 외치자 10초 만에 연행. 일본은 독재 국가인가? 띠용. 아니, 삿포로에서도 아베 반대를 외치는 순간 10초 만에 평범한 시민을 연행해버리는 일본이 왜 이번엔 반정부 시위대가 도쿄 총리관저 바로 앞에서 노 아베를 외쳤는데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연행을 안 했을까? 왜지? 벌써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암튼 뭐 이번엔 아베가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의 엄청난 쪽수에 쫄아서 연행을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다고 치고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양심 있는 일본 시민 아재가 딱 나와서 아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네.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분이야. 정말 양심 있게 생기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플랜카드. 너네가 보기엔 어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너네도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일 먼저 이상한 점. 왜 저기 한글이 써있지? 일본인들이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에 한글이 왜 나와? 굉장히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봐. 한일민중? 아니, 일본인이 한일이라니. 일본인들은 한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를 때 꼭 닛칸, 즉 일한이라고 한다고. 이건 연대생이 연고전을 고연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난 일본 사람이 식민지배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우리나 식민지배하면 일본이지, 일본 입장에서 식민지배는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일본인이 다짜고짜 식민지배라고만 쓴 피켓을 들고 있다?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 뭐라고? 뭐지 이 어색함은? 다음은 그 옆에 남북 화해. 남북? 일본 뉴스에서 남한은 칸코쿠, 북한은 기타 조센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건 많이 봤는데 이걸 합쳐서 남북이라고 부르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나라 남북인지도 써놓지도 않은 채 그냥 남북이라고만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일본인? 아니, 우리끼리나 남북이지 일본인에게 남북이 뭐야? 이 위화감은 뭘까? 자, 그래서 현수막 밑을 자세히 봤더니 주최 단체들 이름이 보이네. 한통련, 한청, 민주여성회. 뭔가 이 단체들 이름 자체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팍팍 나는지 나의 이 의심을 주체할 수가 없네. 킁킁킁 설마 마사카. 그래서 검색을 해봤지. 이게 바로 한통련의 홈페이지야. 와,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아니었어. 맨 위부터 단체 이름들을 잘 봐봐.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 그 밑에 제1한국민주여성회, 그리고 마지막 밑에 배너에 제1한국청년동맹, 줄여서 한청. 와, 플랜카드에 써있던 그 단체들 여기 다 모여있네. 게다가 전부 제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네. 이 사람들 일본인들이 아니라 전부 제일교포들이었어. 한국 뉴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라고 나왔었지. 뭐 생각해보면 일본 시민들인 건 맞네. 하지만 결코 순수한 오리지널 일본 시민들은 아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들 아니야. 이거 봐. 벌써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하는 사람들인지 감이 확 오지 않아? 2016년 같은데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퇴진시키겠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파탄시켜서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나가재. 참 평범하고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다. 그치? 여기에도 본인들이 직접 아베 정권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고 써놨네. 언론들도 많이 찾아와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리고 있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잔뜩 찾아왔을까? 이들의 시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어느 나라 언론일까? 자, 이 사람이 한통련이라는 제일교포 단체의 의장이야. 근데 띠용. 그치? 짜잔. 아까 그 아저씨. 그래, 너네는 속은 거야. 여긴 굉장히 좌편향된 정치적인 제일교포들과 한국의 언론들이 짝짝꿍 모여있는 현장일 뿐이었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의 독특한 상황이 마치 범자발적인 일본인들의 시위처럼 왜곡되게 포장이 돼서 너네들한테 뉴스로 전해진 거였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알아볼까? 도대체 이 아재는 뭐하는 사람인지 또 검색해봤는데 2011년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정부가
정부가 여권을 안 내준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네. 자국민을 국제 낭인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고 계셔. 띠용. 한국 정부에게 여권을 요구하면서 본인을 자국민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지금 YTN에서는 일본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네. 아저씨 여권 나왔어요? 한국 언론이 아저씨 보고 일본 시민이래요. 이제 여권이 더 안 나오겠어. 근데 왜 한국 정부는 이 아재한테 여권을 안 내줄까? 왜냐고? 반국가 단체라서. 저 시위를 주도한 한통련은 다름 아닌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은 반국가 단체였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노 아베를 외치던 일본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 반국가 단체 회원들이었던 거야. 이 사람들 과거에 했던 거 봐봐. 전형적인 대한민국 반국가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미동맹에 치를 떨고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이 아재 인사말에 써있는 캔들 혁명의 완수가 뭘까? 그래, 대한민국 공산화지. 자, 다시 처음에 썸네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아베 코앞에서 노 아베를 외친 일본 시민들. 이제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기사가 얼마나 웃긴지 알겠지? 대한민국의 가짜뉴스들이 너네들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언뜻 보면 순수한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처럼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위험한 사람들한테 계속 시민, 양심 있는 시민단체. 와, 진짜 프로페셔널 반정부 시위꾼들한테 시민, 농민, 학부모, 학생 같은 평범하고 착한 타이틀 딱딱 붙이는 거. 저들의 수법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다 이런 식이야, 다. 한국 뉴스에 나오는 일본 소식들은 대체로 다 이런 식이라고. 일본에서 열린 또 하나의 반 아베 집회 뉴스도 한번 봐봐. 아베에게 돌직구를 날린 일본 참의원. 와, 타이틀 멋있지? 일본에도 이렇게 양심 있는 정치인이 있구나. 술렁술렁. 근데 이상하게 소속당이 안 보이네. 연설 장면 이름 옆에도 참의원이라고만 써있지 소속당이 안 보여. 이 참의원의 소속당을 왜 이렇게 숨겨놨을까? 공산당 소속이라서. 이 사람 공산당이야. 일본에는 말 그대로 공산당이 있거든. 이 일본 공산당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보면 원전 제로, 세금 거부, 대기업 디스, 뭐 또 이렇게 무상급식.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래, 우리의 더불어당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근데 일본 공산당은 지지율 5% 정도의 미미한 당, 하는 짓이 비슷한 우리의 더불당은 지지율 50%를 넘는 거대 여당. 이게 바로 지금의 양국의 레벨 차이를 상징하는 거야. 만약에 일본의 공산당이나 한국의 더불어당이 지지율 100%가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답이 있잖아. 바로 북한처럼 되는 거지. 공산당 지지율이 100%인 북한을 봐봐. 모든 걸 증명하고 있잖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지율 퍼센테이지가 동아시아 3국의 운명을 그대로 가르고 있는 것 같네.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두 외면하고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념투쟁에 도움이 되는 곳만 쏙쏙 찾아가서 일본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 공산당 의원의 연설을 귀신같이 인터뷰하고, 그 의견이 마치 일본의 대세인 양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들 수준. 내가 이래서 한국 뉴스는 믿지 않아. 한국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일본에 관한 소식은 왜곡이 기본이고, 설사 거짓말한 게 들켜도 에이 일본인데 뭐 하면서 통용되는 분위기. 한국에서 뉴스는 사실을 전하는 매체가 아니라 거짓을 동원해 포장하는 선동꾼들이야. 본인들이 원하는 이념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끼워 맞추는 식. 이런 게 바로 가짜뉴스지.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네. 이러니 저 사람들이 진실이 두려울 수밖에. 나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우고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지. 이 영상도 얼마나 싫을까?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이 영상 밑에는 또 가짜뉴스라는 댓글들이 잔뜩 달릴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 방통위원장도 바뀐다던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내 인생. 오늘도 위태위태하게 촛불을 들어봅니다. 윤서인을 살...